자, 11번입니다. 11번은 홀전자수가 나왔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홀전자를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자,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이라고 봤을 경우에 홀전자는 1족은 하나죠. 2족은 0개, 13족은 하나, 14족 2개, 15족 3개, 16족 2개, 17족 1개입니다. 자, 요 정도는 이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또 뭘 보냐 하면요. 원자를 보면, 주어진 원자 보면 OF, MG, AL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 자, 홀전자 수가 0인 거는 지금 한 가지밖에 없네요. 주어진 것 중에 뭐죠? 그래요. 바로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홀전자 수가 0인 거는 바로 라가 마그네슘인 걸 우리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홀전자 수가 2개인 거는 뭐죠? 그렇죠. 산소죠. 2개인 게. 여기 14족과 16족인데 지금 여기는 산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산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산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가 뭐가 있냐 하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유효 핵전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유효 핵전하는요.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하도 증가합니다. 자, 따라서 나인 산소가 4.45니까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크잖아요. 그래서 증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5.1은 바로 그렇죠. 바로 플로린이 되고요. 나머지 남는 가는 알루미늄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라는 뭔가 마그네슘 맞고요. X는 4.07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X는 마그네슘이잖아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과 비교했을 때 양성자수가 한 개 작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07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은 원자 반지름은 자, 알루미늄과 플로린을 지금 묶고 있어요. 전자 껍질 수가 알루미늄이 더 많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알루미늄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11번 정답은 기역 디귿 4번입니다. 자, 12번으로 가봅시다. 12번 같은 경우에는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자, X몰에 A 100ml와 그 다음에 A 4g을 넣어준대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든 용액이 0.2몰의 A 수용액을 만들었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두 용액을 섞게 되거나 또는 어떤 용액에 어떤 용질을 넣게 될 때 혼합 전후의 용질의 양은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몰농도 공식에 의하면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니까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 몰농도 곱하기 0.1 100ml니까 리터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0.1x 이렇게 쓰면 되고요. 두 번째는 A 4g을 넣었어요. 그런데 A의 분자량이 화학식량이 얼마죠? A의 화학식량이 100입니다. 그래서 몰수는 100분의 4 하면 되고요. 이 값은 0.04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몰을 합쳐서 3번을 만들면 되잖아요. 3번이 얼마죠? 0.2몰 곱하기 0.25 0.05몰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0.1x 플러스 0.04는 0.05 따라서 0.1x는 0.01 따라서 x는 0.1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0.1 1번입니다. 13번을 봅시다. 13번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에너지가 낮은 이 지점, 요 지점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안정한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즉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지점에서 오른편인 이 영역은요, 즉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큰 지점이고요. 이 영역은 반발력이 더 큰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NAX와 NAY는 플러스 1가와 마이너스 1가, 플러스 1가와 마이너스 1가의 결합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녹는 점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두 가지죠. 녹는 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온의 전하량의 크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온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둘에 의해서 녹는 점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NaX하고 NaY를 비교를 해보면 이온 사이 거리가 NaX가 훨씬 더 가까워요. 이온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될수록 가까울수록 전하량의 크기는 클수록 녹는 점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aY보다 NaX가 이온 사이의 거리가 더 작기 때문에 NaX의 녹는 점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정답입니다. 그리고 기억에 가에서 Na+와 X-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크게 작용합니다. 또 맞죠? 인력이 더 작용하니까. 니은 X는 236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236인 이온 사이 거리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X는 236보다 더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디귿 4번. 자, 14번입니다. 14번은 간이 열량계에 관련되는 문제네요. 자, 여기서 자, Q는 시멘트 기억나시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이때 이 델타 T는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발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반응 때문에 요 안에 들어있는 수용액의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는 거죠. 수용액의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를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T1과 T2 사이 델타 T에 관련되는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바로 흡열 반응, 플러스 값이 나오면 바로 발열 반응이 되겠네요. 그럼 먼저 첫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36.7에서 25를 빼면 되니까 11.7이 나오네요. B 같은 경우에는 21.3에서 25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3.7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33.5에서 25를 빼주니까 8.5가 나오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는 B밖에 없다, 그죠? 즉 B가 무슨 반응이다? 그래요. B가 바로 흡열 반응이다. 그럼 나머지는 A와 C는 바로 발열 반응이고, 그래서 정답은 발열 반응을 찾아라 했기 때문에 A, C를 찾으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연속인 3주기 바닥 상태 원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3주기를 우리가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조건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고 3S에 2개,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다 똑같고 3S에 2개, 3P에 하나고, 그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3P에 2개, 3P에 3개, 3P에 4개, 3P에 5개가 되죠.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죠? 그러면 S 오비탈의 총 전자수를 구해보면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3개, 그죠? 3개의 오비탈에 들어있는 총 전자수가 몇 개죠? 5개네요. 그래서 5분의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애는 몇 개죠? 6개. 그래서 6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6분의 6이 되네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6분의 7 쭉 해주면 6분의 8 하나씩 늘면 됩니다. 6분의 9, 6분의 10,
6분의 1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요게 1이 되네요. 나머지는 뭐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니까 n 플러스 1에서 떨어졌어요. 이 값이 1. 얼마잖아요. 얘도 1.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네요. 따라서 나가 마그네슘이 되니까 연속적인 3주기라서 가가 나트륨, 다는 알루미늄라는 규소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찾아보라. x는 1이다. x는 1. 맞죠? 그 다음 니은에 다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몇 개입니까? 다는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몇 개예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하나. 자, s 오비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총 7개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니온도 정답이고요. 홀 전자수는 라가 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라 규소는 14족이잖아요. 그럼 4개, 14족이니까 홀 전자수 몇 개가 되죠? 그래요. 2개가 되죠. 2개. 가는 1족이잖아요. 홀 전자수 몇 개가 되죠? 1개. 따라서 홀 전자수는 라가 가보다 크다. 맞네요. 정답은 5번. 자, 16번으로 갑니다. 자, 16번에서는 같은 온도와 압력입니다. 그럼 이거 뭐죠? 아보가드로죠.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라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알 수가 있죠. 부피는 바로 뭐다? 몰수다. 그죠? 그러면 자, 중요합니다. 몰수비가 몇 대 몇인가요? 2대 1이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질량이 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질량비는 몇 대 몇인가요? 3대 2입니다. 자, 그러면 몰수비 질량비 나오면 뭘 구해야 됩니까? 반드시 분자량비를 구해야 됩니다. 분자량비는 2분의 3대 2. 따라서 3대 4라는 분자량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3대 4의 비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는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를 보면 C의 질량, H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바꾸어 말하면 C의 질량, H 질량이 C가 9g, H가 1g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C3HY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종의 몰비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H의 질량분의 C의 질량이 1분의 9니까 12분의 9 대 1분의 1은 몇 대 몇이 나오는지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자, 약분을 해보면 3대 4니까 양변에 4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3대 4라는 값이 나오네요. 따라서 y는 뭐가 된다? 4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y가 4니까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C3H4의 분자량은 1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4니까 40이 나오네요. 그러면 아까 위에서 분자량비가 3대 4라 했으니까 C2HX의 분자량은 얼마 나오죠? 30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1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X가 30이 되도록 해주면 X는 6이 나오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C2HX는 바로 6이 됩니다. 얘는 4가 되고. 자, 기억. 기체의 양은 C2HX가 C3HY의 2배다. 자, 몰수비가 2대1이잖아요. 2대1이니까 맞습니다. 분자량비는 얘가 30, 얘가 40이니까 3대4 맞습니다. X는 6 맞습니다. 정답은 5번. 화학쌤의 일상다반사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